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레인지로버 차량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오토소닉스 오디오 채널에 레인지로버의 왼쪽은 스피커를 순정 튜닝을 해놓은 거고 오른쪽은 순정 상태다, 이렇게 비교 청음해드린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레인지로버의 기본적인 스피커 구성이 센터 스피커에 코엑셜 타입의 스피커라고 해서 미드레인지에 트위터가 일체형으로 된 제품이 있어요. 메리디안 시그니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신 분들이 소리를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메리디안 시그니처로 듣건 3D로 듣건 서라운드 기능을 켜서 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고음 스피커가 문짝보다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양 끝에는 목소리를 내는 미드레인지가 있습니다. 기존 레인지로버는 이 문짝에 있었는데 인테리어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대시보드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유리 반사음으로 듣게 되니까 문짝에서 간접음으로 들었을 때보다 소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워졌습니다. 기존의 레인지로버를 타셨다가 신형 레인지로버로 바꾸신 분들은 이 오디오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음을 재생하는 우퍼도요, 이 문짝에 원래는 요 정도 위치에, 왜냐면 이제 도강이 중요하니까 레인지로버는 8인치짜리 서브우퍼가 문짝마다 있어서 총 4개가 들어갔던 게 지금도 4개가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6.5인치로 사이즈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깊은 소리의 저음이 안 나와요. 굉장히 땅땅거리는 저음이 들립니다. 기존에는 둥둥둥둥 이런 소리가 났다 그러면 지금은 땅땅땅땅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소리는 날카로워져, 깊은 저음은 더 가벼워져, 문짝은 더 가볍게 만들어서 잡소리나 이런 상황입니다. 트위터는 오히려, 그러니까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는 오히려 더 괜찮아졌어요. 얘가 차라리 앰프가 좋아졌으니까. 그 전체적인 시스템은 8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함부로 바꾸시면 안 돼요 또. 그래서 오토소닉스에서 레인지로버를 샀지 않습니까? 사놓고 연구한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좀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레인지로버는 완전 새로운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녹음한 영상을 들어보면요, 왼쪽은 소리를 꽤 많이 잡았어요. 저음도 훨씬 묵직하게 잡아놨고, 그러니까 교체한 게 아니에요. 순정 스피커를 저의 스킬을 이용을 해서 튜닝을 한 거예요. 더 좋은 소리가 나도록 바꾼 게 아닙니다. 앞뒤에 있는 서브우퍼, 요건 미드우퍼가 아니라 서브우퍼예요. 저음을 재생하는 서브우퍼, 앞문짝, 뒷문짝 서브우퍼를 사운드 튜닝을 통해서 교체한 게 아니라 더 묵직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요 대시보드 끝에 있는 미드레인지는 날카로웠던 소리를 부드럽게 잡아줬다 그래야 되죠. 더 깊은 소리를 내게끔. 요 제품이 뒷문짝에 있는 스피커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앞에 미드레인지, 뒷문짝 미드레인지, 트위터, 서브우퍼 이렇게 제품들을 사운드 튜닝을 해주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 트위터는 고음을 재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게 맞아요. 센터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리가 떠 있는 게 불만인 차량에서 이걸 그냥 무작정 바꾸면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임피던스도 안 맞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메리디안 시그니처 시스템에 들어간 스피커들은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스킬을 부려서 소리를 다듬어주고, 교체를 해야만 하는 곳은 교체를 해주는 레인지로버 전용 오토소닉스 패키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 구성은요, 메리디안 오디오가 적용된 레인지로버 스포츠 옵션 빠져나온 차들, 메리디안 3D 서라운드 시스템, 그리고 메리디안 3D 시그니처 시스템에 모두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랜드로버 서비스 센터에 마찰이 전혀 없고요. 음질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비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소음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요 흡음재가 위에만 들어갔었어요. 역시 도강. 근데 밑에 쪽에 흡음재가 조금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흡음재가 들어가 있는 거를 메르세데스의 GLS 마이바흐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죠. 레인지로버는 디자인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면 소음은 그래도 노이즈 캔슬링 덕분에 꽤나 줄어있는 상태이지만 주변 차량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도 오히려 레인지로버가 풍절음에 대해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되 P530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엔진음이 실내로 꽤나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개선하는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요.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노면 소음을 개선하는 부분도 물론 개선을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최소로 하는 그런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레인지로버 전용 풀방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110만 원이 들어가고요. 스피커 튜닝 같은 경우에는 요 순정 미드레인지 뒤에 거 앞에 거 다 소리를 튜닝을 하고 앞문짝과 뒷문짝에 있는 순정 서브우퍼 소리 다 튜닝하고 앞문짝과 뒷문짝에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는 다이노디오의 에소텍 MD1015 교체를 하고요. 대시보드 앞에 있는 센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다이노디오 에소타로 이 차량은 교체를 했는데요. 요렇게 전체 구성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은 스피커에 41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모든 튜닝 다 하고 잡소리 날 부분 개선 다 해드리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레인지로버에 맞는 전체 풀방음을 다 한다. 이럴 경우에 11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되고 굉장히 저렴하죠. 이렇게 구성을 짜는 매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여기를 바꾸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 미드레인지도 뭐 눈에 보이는데 바꾸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제품도 많고. 하지만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리고 교체해서 이득을 줄 수 있는 거는 교체를 하고 레인지로버 전체 소음 밸런스에 맞게 방음을 하고 요렇게 실제로 이 차량을 제가 직접 구입을 해서 7인승도 샀었고 5인승 롱바디도 샀었죠. 만든 구성이니까요. 다른 차들 밀린 작업기가 있어서 좀 늦게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갈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소리를 비교해서 녹화한 거는 센터 스피커가 없는 상태에서 왼쪽은 다 튜닝을 했고 오른쪽은 순정 상태에서 비교를 한 겁니다. 째지는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 부드러워진 소리, 집중된 소리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를 영상에서도 느끼실 정도인데 실제로 들으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게 밑작업을 왼쪽 오른쪽 다 해놓고 가장 필요한 제품을 교체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레인지로버의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의 불만 해결, 풍절음과 엔진 소음이 너무 크다. 이 차량의 전반적인 소음을 줄이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